자본주의의 가장 깊고 차가운 심장부, 월가에서 날아온 서늘한 경고장. 이 경고장은 단순한 비관적 전망이나 흔한 시장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차갑고 계산적인 머리들이 모인 곳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굳건한 믿음을 향해 내린 하나의 냉혹한 선고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선두의 지위를 잃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내놓은 이 짧고도 뼈아픈 문장들은 태평양을 건너 서울의 주식시장을 강타했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에 지울 수 없는 선명한 균열을 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압도적인 적에 의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웅장한 성벽이 거대한 대포에 부서지고 이민족의 기마병들이 몰려와 모든 것을 짓밟는 파괴적인 광경을 상상하죠. 하지만 역사의 지층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붕괴는 언제나 가장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벽의 아주 은밀한 안쪽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최고를 자부하던 그 반도체 제국을 둘러싼 기이하고 당혹스러운 현상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사적인 매도세,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식 매각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나 시장의 일시적인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자본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거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절대 권력자를 향해 던지는 싸늘한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여의도 증권가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이윤 추구의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강의 기적. 그 자체를 상징하는 땀과 눈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나 절망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막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인류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불리던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신호는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나 반도체 산업 특유의 주기적 하락장이라는 익숙한 핑계로 포장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월가의 냉혈한들은 결코 과거의 영광에 대한 감정이나 의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지정학적 변수와 기술적 데이터를 쪼개고 분석하여 오직 미래의 권력과 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만을 동물적으로 냄새 맡는 사냥꾼들입니다. 그 잔혹한 사냥꾼들이 지금 막대한 현금과 천재적인 인재를 자랑하는 거함을 버리고 다른 구명보트로 황급히 갈아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술 권력의 거대한 이동이자 가혹한 시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수많은 자본과 우수한 두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거대한 조직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고 온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해독하는데 치명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그 오랜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서막인 것입니다. 시장의 지표와 자본의 이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성벽 내부에서 시작된 미세한 파열음을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 파열음은 공장 라인의 기계 결함에서 나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조직의 혈관에 흐르는 근본적인 문화와 혁신의 심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굳건하고 화려하던 성벽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세상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인재들을 거느린 거인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비틀거리고 있는 것인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표면에 화려하게 드러난 숫자의 장막을 걷어내고 가장 차갑고 잔혹한 현실의 밑바닥으로 기어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세계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들은 왜 갑자기 이 무적의 상징에게 차갑게 등을 돌린 것일까요? 번듯한 재무제표와 거대한 공장의 환한 불빛 아래 그들만이 미리 읽어낸 제국의 치명적인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하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장이 끝없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거대한 파동, 즉 주기적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치솟고 창고가 텅 비는 찬란한 봄이 지나면 반드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잔혹한 계절의 변화에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낳은 거대 기업은 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특화된 생존의 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때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들이 공장 문을 닫고 투자를 줄이며 피를 흘릴 때 그들은 곳간에 쌓아둔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어 더 거대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른바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본의 폭력이자 힘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자본력과 생산 규모로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시장 전체의 이익을 독식하는 무자비한 승리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고 세계가 경외하던 메모리 반도체 제국의 변함없는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역시 그저 지나가는 흔한 겨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오르면 그들은 언제나처럼 왕좌로 화려하게 귀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믿음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지진은 과거에 수없이 겪었던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륙이 쪼개지고 바다가 솟아오르는 게임의 법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구조적인 단절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면서 칩을 만들고 파는 방식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과거의 칩은 본질적으로 규격화된 공산품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성능의 물건을 수천만 개, 수억 개씩 붕어빵처럼 찍어내어 창고에 쌓아두면 전 세계의 전자기기 제조사들이 알아서 사갔습니다. 누가 더 작게, 누가 더 싸게, 누가 더 많이 찍어내느냐의 속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함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군림하는 지배자였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 문화와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율 관리 능력은 이 대량 생산의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이 열리며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복잡한 연산에 필요한 칩은 더 이상 창고에 쌓아두고 파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기능, 특정한 구조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는 고도의 맞춤형 예술작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찍어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고도의 서비스 영역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뼈아픈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토록 무적을 자랑하던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압도적인 대량 생산 능력과 경직된 효율성의 덫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다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장 잘 만드는 것을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 시장에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방식에만 너무나 깊이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어내지 못한 뼈아픈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1등이라는 자만심에 취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그들은 서서히 새로운 권력 지형의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구조적인 몰락의 징후, 그 징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뼈아픈 엇박자와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개를 돌려 그들의 라이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무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술 전쟁의 운명을 단숨에 갈라놓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이름의 괴물 같은 침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젖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으라면 사람들은 흔히 거대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천재적인 두뇌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공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의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치 수만 대의 스포츠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광활하고 매끄러운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를 동시에 질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혁신. 이것이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지금 전 세계 기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HBM의 진짜 정체입니다. 놀랍게도 이 혁명적인 기술의 시작점에는 지금 뼈아픈 눈물과 굴욕을 삼키고 있는 바로 그 제국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치열한 연구를 시작했던 압도적인 선구자였습니다.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았고 다가올 인공지능의 미래마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 제국 수뇌부의 뇌리를 스친 것은 기술의 위대한 도약이 아니라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인 재무제표의 앙상한 숫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HBM은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끊임없이 들어가지만 당장 비싼 값에 사겠다는 고객은 턱없이 부족한 짐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당장의 분기 실적을 끌어올리고 눈앞의 영업이익률에 집착하던 거대한 조직의 관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의 씨앗에 거액을 쏟아붓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차가운 회계적 판단 아래 미래를 준비하던 핵심 연구팀은 뿔뿔이 흩어졌고 프로젝트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서 하나의 해체나 일상적인 구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될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 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목 졸라 죽인 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눈앞에 달콤한 이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시간, 만년 2등이라 불리며 묵묵히 칼을 갈던 한국의 또 다른 경쟁자는 전혀 다른 생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될 거대 기업과 끈끈하게 손을 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피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기술을 완성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고객이 원하는 미세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고 실패의 위험을 기꺼이 떠안으며 함께 진정한 혁신을 빚어냈습니다. 마침내 챗GPT라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전 세계의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 특별한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고 한때 무시당하던 경쟁자는 전 세계 인공지능 권력의 심장부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세상의 모든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오만한 제국은 자신들이 과거에 내버렸던 그 기술을 다시 구걸하듯 따라잡기 위해 굴욕적인 품질 테스트를 전전하며 고개를 숙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공포는 결코 기술력의 부재나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을 모아놓고도 단기적인 이익과 당장의 성과급에 눈이 멀어 거대한 미래의 싹을 짓밟아버린 맹목적인 시스템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효율성과 숫자로만 굴러가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한 위대한 기업의 창조적 숨통을 잔혹하게 끊어놓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증명인 것입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경영진의 엑셀 시트 위에서 내려진 차가운 회계적 결정이 제국의 운명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뼈아픈 사실.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몰락의 징후가 품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선에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허망한 패배를 당했을 때 시장과 사람들은 여전히 일말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세상의 모든 복잡한 칩을 완벽하게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원대한 꿈, 파운드리라는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등 뒤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전선에서 밀려난 그들이 반격을 다짐하며 찾아간 그 두 번째 전쟁터에는 앞서 겪은 절망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철벽이 침묵 속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첫 번째 전선에서 예상치 못한 치명상을 입었을 때 제국의 수뇌부와 수많은 투자자들은 조급함 속에서도 한 가지 거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원대한 야망, 파운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 대만의 기업을 꺾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기업의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출사표이기도 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최첨단 공장 건설에 투입되었고 제국은 언제나 그랬듯 압도적인 투자와 속도로 단숨에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당하게 밀고 들어간 이 두 번째 전쟁터에는 메모리 시장과는 전혀 다른 기이하고도 차가운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려 물건을 찍어내는 하청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비밀스러운 천재들의 설계도를 온전히 넘겨받아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오차없이 구현해내는 극한의 신뢰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굳건히 장악하고 있는 대만의 절대자는 이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고 단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 짧고도 단단한 선언이야말로 대만의 기업이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철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고객이 설계한 칩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 뿐 결코 자신의 이름이 박힌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독자적인 칩을 설계하여 고객의 시장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자신들의 극비 설계도를 아무런 의심 없이 기꺼이 넘겨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유출되거나 자신들의 기술이 경쟁자의 제품에 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완벽하고 견고한 스위스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칩부터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제국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약점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폰의 두뇌를 설계한 기업이 하필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신들과 매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게 그 심장부의 비밀 설계도를 순순히 맡길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내일 당장 내 목을 노릴지도 모르는 경쟁 식당의 커다란 주방에 찾아가 우리 집안에서 10대째 내려오는 비법 요리법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과 같은 기막힌 모순입니다. 제국은 기술력으로 이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최첨단 미세 공정을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며 기술의 우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했습니다. 수많은 결함과 낮은 수율이라는 뼈아픈 기술적 한계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경계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그들의 거대하고 화려한 수직 계열화 모델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고도의 협력과 분업화된 생태계 속에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전쟁터에서도 천문학적인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기 시작했고 대만의 철벽은 허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높고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제국이 자랑하던 막강한 두 가지 무기가 모두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 무참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서늘한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도 강철 같은 의지로 밀어붙여 결국 바다 건너 일본의 거대한 경쟁자들을 모조리 짓밟았던 그 무적의 조직이 왜 지금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두 개의 거대한 전쟁터에서 연이어 이토록 치명적이고 멍청한 오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강해졌거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제국을 붕괴시키는 진정한 파멸의 씨앗은 바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영광의 상징, 그들 내부의 심장부에서 이미 조용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옹성 같던 제국의 내부를 좀먹고 있는 그 거대하고 불길한 병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거대한 제국이 선봉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계 제1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른바 빠른 추격자라는 독특하고도 맹렬한 생존 DNA였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의 길을 개척하면 그들은 무서운 집중력과 자본을 투입해 순식간에 그 격차를 좁혔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 문화, 밤을 새워가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기어코 달성해내는 불굴의 의지, 그것은 앞서가는 자들을 단숨에 따라잡고 마침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저주를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대륙이 열리면서 세상은 더 이상 정해진 정답을 빨리 베끼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수많은 실패를 용인하며 고객과 함께 유연한 창의성으로 무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은 과거에 찬란했던 승리의 기억에 너무나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상으로 이끌었던 그 강인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문화는 어느새 뼈를 깎는 혁신을 가로막는 무겁고 딱딱한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국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서늘하고 끔찍한 병마가 조직 전체를 갉아먹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공장 현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한계에 도전했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 숨막히는 관료주의의 유령이 거대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적인 두뇌들이 혁신적인 칩의 구조를 설계하는 대신 윗선에 보고하기 위한 화려하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드는데 가장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직된 문화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가차없이 도태되는 무자비한 평가 시스템 속에서 이제 그 누구도 과감한 도전을 하려들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일, 단기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 바로 진실의 은폐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수율 문제나 뼈아픈 기술적 한계, 그리고 경쟁자들에게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보고 체계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깎이고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결국 수뇌부의 널찍한 책상 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달콤하고도 기만적인 거짓말만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인은 결코 돈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장비가 없어서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최고라는 오만함, 그리고 진실을 가리고 현장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남에 빠져 스스로 질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엑셀 시트의 차가운 숫자와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보고서에 집착하는 사이 진정한 혁신의 불꽃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관료주의의 병마가 낳은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는 단순히 몇 건의 대형 계약을 놓치거나 주가가 폭락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제국의 성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붕괴는 세상의 그 어떤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의 조용한 이탈이었습니다. 기술의 역사를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거대하고 최첨단인 기계 설비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고 설계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라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쇳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은 오직 혁신을 향해 불타오르는 인간의 열정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집요한 두뇌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이곳에 파란색 사원증을 목에 건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이자 자신의 천재성을 세상 가장 깊은 곳에서 증명해낼 수 있다는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우와 막대한 성과급은 이들의 헌신을 보상하는 당연한 전리품이었고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의 불빛을 밝히며 무적의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덮친 관료주의의 짙은 안개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숨막히는 공기는 이 빛나는 천재들의 심장 박동을 서서히 멈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끔찍하고 조용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거대한 이탈, 이른바 두뇌들의 대탈출이었습니다.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부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인재들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사들이 파격적인 대우를 내세우며 은밀하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심장부인 수원과 기흥의 연구실을 빠져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에 남겨진 진짜 이유는 돈이나 직급 따위의 얄팍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기술이 오직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회계적인 이유로 휴지통에 처박히는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짜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수십 단계의 결제 라인을 거치며 평범하고 무의미한 서류 쪼가리로 전락하는 굴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갇혀 새로운 모험을 회피하는 윗선들의 꽉 막힌 지시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숨이 막혀갔습니다. 천재들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은 가난이 아니라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자유와 미래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 한때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며 열정을 불태웠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동료였던 라이벌 기업의 연구실로 향하거나 심지어 바다 건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로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단순히 한 명의 직원이 빠져나간 공백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무형의 자산과 미래의 가능성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치명적인 출혈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최첨단 칩의 설계도를 품은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 연구실에는 이제 누구도 섣불리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수뇌부는 뒤늦게 이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고 엄청난 성과급과 파격적인 진급을 약속하며 급히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연봉을 올려주고 복지를 늘리며 다급하게 그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천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둑한 지갑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는 가슴 뛰는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소비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될 수 있는 자유의 땅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조용하고도 뼈아픈 두뇌들의 탈출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인프라도 꿈과 자부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결코 억지로 붙잡아 둘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천재들을 샀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굳어진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품은 혁신의 영혼을 서서히 짓밟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뼈아픈 몰락 징후는 결코 한 기업의 흥망성쇠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밥줄이 걸린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고 기술의 주도권을 잃어가는 순간 그 충격파는 공장의 담장을 넘어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차원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대한 요새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한반도 전체는 발밑의 땅이 요동치는 듯한 끔찍한 지정학적 공포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단층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거칠게 충돌하는 한가운데서 이 작은 나라가 숱한 위기를 넘기며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막강한 군사동맹이나 화려한 외교적 수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적 억지력, 즉 기술의 방패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방패의 정중앙에 바로 이 거대한 반도체 제국이 심장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는 이 제국이 뿜어내는 칩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패권국이 무역과 기술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도 그들 모두 한국의 반도체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의 목소리를 결코 함부로 짓밟거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단순히 수출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적 무게중심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지정학적 피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장이 멈추면 세계의 디지털 경제가 멈춘다는 서늘한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안보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기술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바꾸면서 이 무적 같았던 국가의 방패에 불길하고 뚜렷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기술 권력의 중심축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량 생산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도로 맞춤화된 인공지능 연산칩과 이를 완벽하게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로 급격하게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의 틈새에서 미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대만의 가치를 압도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대만의 기업이 전 세계 기술 생태계에 목줄을 쥔 실리콘 방패로 불리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떠오르는 동안 인공지능의 시대에 한 발짝 늦어버린 제국의 글로벌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변수입니다. 제국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벌이는 냉혹한 체스판 위에서 대한민국이 쥐고 있던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협상 카드가 그 예리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과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미래의 기술 질서로 꼴을 재편하는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 그동안 완벽하게 대체 불가능했던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서서히 평범한 수준으로 강등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입니다. 제국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잃어버리고 대체 가능한 수많은 부품 공급사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면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을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외교적 보호막 역시 함께 찢어지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밥줄이 걸린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뼈대와 외교적 발언권 자체가 가벼워지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이것이 바로 월가의 냉혹한 보고서와 외국인들의 역사적인 매도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공포의 정체였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시장의 위상과 사방에서 조여오는 지정학적 압박의 올가미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무적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마저 간접적인 위협을 받는 이 절체절명의 생사 갈림길에서 그동안 오만함에 취해 있던 제국을 이끄는 수뇌부들은 마침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서늘하고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들은 수십 년의 찬란한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고통스럽고도 굴욕적인 결단을 세상 앞에 꺼내놓게 됩니다.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을 것 같던 제국의 역사에서 스스로의 패배와 무능을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무결점주의와 압도적인 1등이라는 수식어에 수십 년간 길들여진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곧 패배주의, 언제나 완벽한 실적 발표와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던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화적인 존재로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텅 빈 공장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소리를 더 이상 화려한 숫자의 장막으로 덮어둘 수 없게 된 어느 날,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국의 심장부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책임지던 반도체 부문의 최고 수장이 주주와 고객, 그리고 수많은 임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사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끄는 경영진에게 있다는 뼈아픈 반성이 담긴 짧고도 무거운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즐겨 쓰던 화려한 수사나 일시적인 시장 악화라는 구차한 핑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기를 자초한 자신들의 오만함과 잃어버린 혁신의 동력을 세상에 낱낱이 고백하는,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기업 문화, 특히 승리만을 강요받으며 성장해온 군대식 거대 재벌의 생태계에서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단순한 대국민 위로 그 이상의 깊고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관료주의와 위계를 중시하던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망가졌음을 수뇌부 스스로 만천하에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거짓된 낙관론과 실적 만능주의의 고리를 강제로 끊어내기 위해 빼어든 최후의 극약 처방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시간도, 실패를 숨길 거대한 창고도 남아있지 않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뺨을 세게 때려서라도 깊고 안락한 잠에 빠진 거대한 조직을 깨우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지독한 공포가 그 짧은 사과문의 행간마다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과문을 보고 거대 기업의 겸손한 자기 성찰이자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냉혈한 자본가들과 기술 생태계의 잔혹한 포식자들은 이 고해성사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가장 붉고 서늘한 경고 등으로 읽어냈습니다. 제국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회사의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내부의 붕괴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섬뜩한 확인사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는 결코 위기의 끝을 알리는 훈훈한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길고 혹독한 겨울, 뼈를 깎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생존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절망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랜 오만함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가혹한 청구서가 마침내 그들의 턱 밑까지 날아든 것입니다. 제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라는 두꺼운 방패를 잃은 채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전쟁터 한가운데 발가벗겨진 채로 섰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잃어버린 시간과 바닥난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무거운 숙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과거의 뼈아픈 잘못을 대중 앞에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방으로 거대한 불길이 번지고 있는 숲속에서 둔중하고
늙어버린 공룡의 몸을 비틀어 새로운 방향으로 내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끔찍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들은 숨이 턱 막히는 이 절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요? 수뇌부의 뼈아픈 반성문이 세상에 발표된 직후 제국의 거대한 심장부인 수원과 화성, 그리고 평택의 웅장한 캠퍼스 내부에는 숨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윗선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직원들의 가벼운 웅크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벼랑 끝에 몰린 자들만이 뿜어낼 수 있는 절박하고도 살벌한 전운이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의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잔혹한 시간과의 피말리는 싸움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국은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따라잡기에는 기술의 진보가 너무나도 잔혹할 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경쟁자들에게 완벽하게 내어준 현재의 전장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다가올 미래의 판을 한 번에 뒤집기 위한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도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권력의 절대 지배자인 거대 설계 기업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단숨에 빼앗아 오겠다는 맹렬하고 비약적인 도약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위해 제국은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느려 터진 관료주의의 뜻을 걷어내기 위해 조직을 전례 없는 속도로 통폐합하고 있으며 오직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연구원들을 쥐어짜는 극한의 전시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수십 장의 화려한 보고서가 오가던 안락한 회의실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수율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생존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밤낮 없이 불을 밝힌 연구실 안에서 천재적인 두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율을 끌어올리고 발열을 잡기 위해 피가 마르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단순히 회사의 분기 실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명운 전체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면 시장은 그들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렬하고 처절한 발버둥 속에서 우리는 가장 섬뜩하고도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제국이 벌이고 있는 이 숨막히는 전쟁의 본질은 내일 당장 라이벌을 꺾고 다시 챔피언의 벨트를 탈환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1위 쟁탈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술 생태계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우주로 완전히 이주하는 거대한 대이동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만 영원히 버림받지 않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눈물겨운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만약 이번 차세대 칩 경쟁에서마저 유의미한 존재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낡은 시대의 부품만을 찍어내는 거대한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여 새로운 기술 문명의 변방으로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두려움입니다. 승리를 향한 찬란한 질주가 아니라 도태되지 않기 위한 피 튀기는 방어전. 한때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무적의 거인이 이제는 생태계의 끝자락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밧줄을 움켜쥐고 있는 이 기막힌 역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숨이 턱 막히는 아득한 현기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벼랑 끝의 공포를 원동력 삼아 조직에 남은 생명력을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어 기적 같은 단 한 번의 비약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승부수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제국은 두 번 다시 과거의 왕좌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평택의 거대한 공장에서는 오늘 밤에도 여전히 24시간 쉬지 않고 웅장한 기계음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대한 첨단 요새. 하지만 그 차가운 외벽 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하늘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하고도 무거운 질문 하나가 서늘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몸부림은 비상을 위한 위대한 도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댐에 빠진 거인의 마지막 처절한 발버둥에 불과할 것인가? 오직 냉혹한 시간만이 그 잔인한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어물과 국수를 떼어다 팔던 변방의 작고 초라한 상회.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반도체 제국의 아주 오래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들은 오직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굶주림과 불굴의 의지 하나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그들은 갯벌 위에 거대한 공장을 세웠고 세계를 지배하던 거인들의 등을 끈질기게 추격하여 마침내 그들 모두를 역사 속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넘어 가난하고 절망적이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온몸으로 증명해낸 찬란하고 기적 같은 서사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길고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영원한 태양을 누린 제국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다던 대영 제국도 결국은 시간의 잔혹한 시험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거대한 제국들을 붕괴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결코 국경 밖에서 쳐들어온 강력한 이민족의 기마병이나 압도적인 신무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멸망의 씨앗은 언제나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견고한 성벽의 가장 깊고 은밀한 안쪽에서 조용히 싹을 틔웠습니다.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나태함,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딱딱한 관료주의,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이고 오만한 믿음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반도체 제국 역시 과거의 모든 위대한 제국들이 겪었던 이 잔혹하고 피할 수 없는 노아의 시험대 위에 처절하게 올라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국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대만의 굳건한 파운드리 철벽이나 천재적인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미국의 거대 기업, 혹은 턱 밑까지 추격해온 이웃의 경쟁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적은 바로 그들 자신의 찬란했던 어제입니다.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룩한 과거의 완벽한 성공 방정식과 그 거대한 칭호가 오히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발목을 무겁게 잡아끄는 가장 무서운 족쇄이자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조직도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오래된 허물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잔혹한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시대의 포식자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온전히 부정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끔찍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심장이 뛸 수 있는 틈이 열립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현금이나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공장 설비는 결코 이 근본적인 부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나 정교한 기계가 아니라 잃어버린 야성과 창조적인 파괴를 향한 두려움 없는 용기뿐입니다. 수원과 기흥, 그리고 평택의 거대한 공장 위로 어느덧 무거운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육중한 기계음 사이로 수십 년 전 처음으로 반도체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이름 모를 젊은 엔지니어들의 땀방울과 눈물이 짙은 안개처럼 떠돌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어냈고 그 단단한 기술의 방패는 이 위태로운 반도 국가를 강대국들의 거친 파도 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낡고 금이 간 방패를 들고 우리는 전혀 다른 낯선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요동침은 과연 늙고 지친 제국이 맞이하는 쓸쓸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황혼일까요? 아니면 두꺼운 알을 깨고 나와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한 핏빛 번쩍이는 새로운 새벽의 진통일까요?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비로소 가장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던
한국인들 특유의 그 지독한 생존 본능이 또 한 번 세계를 경악시킬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경제사의 가장 눈부시고 화려했던 한 장이 이토록 허망하고 서늘하게 닫히고 마는 것인지. 잔혹한 시간의 모래시계는 이미 조용히 뒤집혔고 전 세계의 차가운 눈동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거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